이스라엘이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또 오늘 새벽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또 군사시설, 그리고 군 수뇌부를 집중 표적으로 삼아서 대대적인 선제 공습에 나섰습니다. 핵물질 농축시설,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주요 타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의 핵심 군 지휘부, 또 핵 개발자, 과학자들이 사망을 해서 이란도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동에서 또 다른 전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수십 대가 이란 군사 목표물 수십 곳을 공습을 했고요. 첫 공습 이후 몇 시간 뒤인 방금 전 이 테헤란에도 추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주요 외신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계획이 보도된 바는 있으나 이스라엘이 예상보다 빨리 이 미국의 지원 없이 이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명은 사자들의 나라입니다. 이 군사시설이 있는 이스파한과 이라크 등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으로 이 테헤란 주변 최소 6개 군사기지를 공격을 했고요. 군 지휘관들이 사는 고도 보안의 이 주거 단지 2곳, 그리고 테헤란 인근 군사시설 등 수십 곳을 타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 신정체제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살아있다는 이 긴급 보도가 국영 매체에서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은 전방위 공습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이란군 참모총장 또 핵심 핵 연구 과학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요. 민간인은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가 방금 전 이스라엘이 시작한 추가 공습으로 이 나탄즈 핵시설이 2차 폭발했다고 전하면서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측에선 이번 공습으로 이 나탄즈 핵시설에 핵 오염 징후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집계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AEA는 로이터에 이 공습받은 이란 핵시설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 방사능과 관련해 현지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이라는 곳은요,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원할 수 있는 이른바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는 그런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경우에 공격 대상 1순위로 꼽혀왔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요,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 그리고 핵시설, 또 핵개발 관련자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표적 암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방위군은 1단계 공세를 완료했으며 이번 작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습 배경에 대해선 오늘날 이란은 핵무기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이란 정권의 손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작전으로 이란 핵시설 및 군사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 국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에 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은요, 그 자체로도 중동 지역의 긴장을 최악으로 고조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핵시설까지 타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란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반격을 예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그 속보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란이 최근 몇 시간 동안 드론 100여 대를 날렸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결국 이란도 즉각 반격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중동의 위기가 정말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뚜렷한 레드라인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 선을 넘은 만큼 이란의 보복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란이 최근 몇 시간 동안 이 드론 100여 대를 날린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란 정권이 또 이렇게 대응에 나서지 않게 되면은 국내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이 영내 추종 세력의 신뢰를 잃을 궁지에도 몰렸기 때문에 이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이란 안보 소식통은 로이터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 혹독한 반격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앞서서 전한 바 있고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이스라엘의 악랄한 본성이 엄중한 응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스라엘 정부도 가까운 시일 내 이스라엘과 민간인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공습 직후엔 자국 영공을 전면 폐쇄하고 이 전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병력 수만 명을 소집해 이 모든 공격에 대비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일방적 조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다. 지금 이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전쟁에 나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당초에 알려진 일보였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의 공습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다는 그런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또 아주 과격한 공격에 나섰는데요. 그 배경에는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방치하고 또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지지를 믿고서 이런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강요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침공 의지를 지렛대로 삼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이면서 방관적인 태도를 이란 공격의 기회로 간주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이번 조치가 자국의 자위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하면서 사전 설명 조치는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이란군 당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시설들을 타격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이전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의 시설을 타격을 하면 이스라엘은 뿐만이 아니고 중동 영내에 있는 미군의 기지, 그다음에 시설들을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보복까지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이라크라든지 이런 좀 위험한 지역에 있는 자국의 대사관 직원들이라든지 외교 인력들한테 철수령까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이 만에 하나 미국을 향해서도 공격을 할 경우에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해서 현지 우리 주민의 안전을 챙기라는 지시를 긴급히 내렸다고 합니다.